적분 전범위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체크를 하면서 자, 가장 먼저 뭘 배웠냐? 부정적분의 정의를 배웠어요. 우리가 대학교를 갔다면 미분이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도함수 구하는 계산 말고도 다른 의미의 미분들이 있고요. 부정적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등학교에서만 쓰이는 그 내용과 그 정의와 대학교에서 쓰이는 또 다른 의미의 적분들이 또 있어요. 자,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부정적분은 따라하세요. 역도함수. 역도함수의 의미야. 도함수가 뭐예요? 대입하면 미분계수 나오는 함수가 도함수야. 미분에서 얻을 수 있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반대 방향, 역도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역도함수, 원시함수.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따라하세요. 부정적분은 역도함수. 그래서 그게 뭔데요? 하면 따라하세요. 미분에서 F가 되는 함수. 네, 그걸 F의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왜 부정적분이냐 그러면 적분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미분에서 F가 되는 함수, 역도함수를 F의 부정적분이라고 하자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스몰 f의 부정적분은 상수항이 뭐냐에 따라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C 해가지고 상수항만 다르다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와요. 플러스 D로 두는 거잖아. 그때 우리가 라지 F를 정의를 한다면 따라하세요. 부정적분 중 하나 또는 따라서 한 부정적분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은 내가 함수를 두고 싶다. 라지 F로 보통 표현을 하죠. 스몰 g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내가 함수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어떤 기호로 주로 나타낸다는 거야? 라지 g, 라지 gx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미분과 적분은 역외선 관계인 건 당연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적분 방법이에요. 넘어갈게요. 부관분할 함수 적분에 따라 부관분할 함수의 적분은 따로따로 적분한다. 자, 여기에서 기본 세팅은 도함수의 구간의 경계에 등호 있어 없어? 없죠. 이게 기본 세팅이야. 등호가 들어가 있다. 따라서 F'A가 정의되어 있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미분이 뭐하다는 얘기가 돼요? 미분 가능하면 뭐도 보장되는 거죠? 연속도 보장되니까 대입했을 때 어떻다? 갖다까지 나오는 거라 등호 없는 게 기본 세팅이고요. 있으면 되게 특별한 조건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프로 따지면 도함수가 이렇게 되면 F' 줄게요 하면은 문제 보면 주로 이런 문제가 파이메스 이런 데 나오는데 A를 기준으로 상수함수 1차 함수니까 구간분할 함수야. 이게 기본 세팅이야. 근데 이렇게 돼 있다? 정말 특별한 거야. 따라서 경계에서 정의된다. 얘는 1 이러면 이제 무슨 말이 되냐면 이게 F'이라면 F'1이 A가 몇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1입니다니까 미분에서 존재하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서 연속까지 보장이 되어버리는 거야. 되게 특별한 세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구간분할 함수의 도함수는 경계가 정의되지 않는 것이 기본 세팅. 그걸 알고 있어야 출제자가 등호를 붙였을 때 와씨 등호가 있다고? 경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부정적분과 항등식은요 항등식이에요. 대인 미분적분 최고차항 비율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거고요. 참고로 인티그랄 fxdx 저 상태는 함부로 대입하면 안 돼요. 의미가 달라져요, 식이. 자, 그리고 피적분 함수에 적분에서 아닌 변수 있으면 빼내고 계산 이거는 정적분 파트에서 한번 예시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도록 하고요. 자, 정적분의 정의는요 이게 예전 너네 바로 전 교육과정이랑 지금 교육과정이랑 정적분 정의가 달라졌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원래 정적분의 정의는 구분구조법이에요. 넓이를 쪼개서 더한다 정적분인데 교육과정 그 미적분으로 넘어갔어. 원래 이 앞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구분구조이 뒤로 빠졌어요. 빠지면서 우리한테 정적분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따라하세요. 부정적분의 변화량. 이게 우리한테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정적분의 정의가 되는 거다. 부정적분의 변화량이고요. 정적분은 어차피 스몰 f 적분해라 그러면 이 p 적분 당하는 함수라고 하죠. p 적분 함수에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라고 두고 적분 상수항 0인 걸 계산을 하겠죠. 적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밑끝 아래끝 윗끝 아래끝 이런 거 적분 공간 양 끝 값을 윗끝 대입 아래끝 대입 그걸 뺀 거라서 따라하세요. 변화량 x 증가량 y 증가량 할 때 그 변화량인 거야. 부정적분의 a부터 b까지의 변화량을 말하고요.
자, 정적분의 성질은요. 뭐 계산하면 증명이 되죠. 마찬가지로 증명을 생략할게요. 따라서 실수배는 빼낼 수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더하기 빼기는 뭐 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 굳이 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부정조건에서 얘기 안 했거든. 따라서 적분 구간이 같으면 더하기 빼기를 합칠 수 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정적분 두 개 나왔는데 이 적분과 똑같은 거 합쳐서 메리트 볼 수 있는 게 있나? 합쳐서 이득 볼 수 있는 게 있나? 의심하면서 가는데. 자, 그 다음 위아래 끝이 같으면 항상 몇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이 포함된 상등식에서는 여기가 같아지도록 대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위아래 끝을 교환하고 싶은데요, 바꾸고 싶은데요. 그럼 앞에 뭐 붙여주면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또는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어하고 마이너스 없앤 다음 얘를 뭐 해도 돼요? 얘도 바꿔버려도 괜찮아요. 마이너스가 거슬리면. 그럼 중간 지점 시작할 수 있다 였죠? 따라서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이건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한다면 중간 지점을 A에서 C, C에서 B 이렇게 해도 결국은 A, C, C, B에서 A에서 B로 간 거다 이런 느낌이고요. 실제 계산은 정적분의 정의와 합니다.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라지 FC 마이너스 라지 FA, 라지 FB 마이너스 FC는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증명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잘렸어. 따라하세요. 피적분 함수가 같으면 정적분 두 개인데 피적분 함수가 똑같아. 따라서 적분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는 같은 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두 정적분에서 A부터 C, C부터 B 누가 겹쳐요? C 겹치죠. 이렇게 없애버리면 없애버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건 안 돼. 인티그랄 A부터 C까지 fx에 생략할게요. 그다음에 B부터 C까지 이러면 이렇게 없애도 뭐 둘 다 아래 끝이라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연결이 안 되죠. 하나가 밑 끝 하나가 아래 끝이 남아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피적분 함수는요. 자, 인티그랄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야. 자, f가 1 따라서 원함수 fx가 있다면 얘를 미분하면 우리가 무슨 함수를 얻는 거고 도함수 f 프라임 x를 얻는 거예요. 자, 얘를 거꾸로 역도함수 적분 미분의 역분사는 적분이라고 그러고 적분을 해서 역도함수를 구하면 이게 따라서 f의 부정적분 이게 인티리얼 fx dx 한글로는 f의 부정적분 우리가 기호로는 인티리얼 fx dx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그때 얘는 따라서 f를 적분한 함수라고 불러요. f를 적분한 함수라고 불러. 그게 f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따라서 f를 적분한 함수. 그리고 얘는 따라서 적분당한 함수. 아, 얘가 적분당해서 얘가 된 거구나 해서 적분을 당했다. 그래서 p 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정적분의 성질 넘어가죠. 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부정적분인데요. 자,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FT 있으면 따라하세요.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 이 부정적분 중 하나예요. 부정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불러야 돼. 왜요라고 묻는다면 부정적분의 정의가 뭐였죠? fx의 부정적분 뭐에서 뭐가 되는 함수?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 얘가 그러면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려면 얘 미분에서 뭐가 되는 거 확인시켜주면 돼요. f 되는 거 확인시켜주면 돼요. 이거 미분하잖아요. ddx. 미분하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란 말이죠. 미분하면 이거 x에 전부 다 뭐 대입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x가 이제 없는 거야. 미분하면 상수 취급해서 없어지겠죠. 이 친구는 라지 fx인데 따라하세요. 스몰 f의 부정적분 중 하나. 모든 부정적분들을 미분하면 fx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f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거 정적분이란 말이야. 정적분인데 미분했더니 누가 나왔다고? fx가 됐어요. 그럼 따라하세요. 정적분으로 표현된 부정적분. 부정적분 이거고요. 자,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하는 이유는 부정적분은 여러 개 함수니까 적분 함수에 따라 여러 개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그게 부정적분이야. 근데 여기 a 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0으로 고정된 거를 따라하세요. 상수항이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따라서 한 부정적분.
한 부정조건을 부르는 부정조건 중 하나. 정도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존나 많단 말이야. 근데 A 대 1 했을 때 몇이 나와줘야 된다고? 0이 나와줘야 되니까 이 중에 얘만 선택해. 얘. 이렇게. 부정조건 다 되는 게 아니야. 상수항이 A, 0을 지나야 되니까 상수항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조건 상수가. 그래서 따라하세요. 부정조건 중 하나. 네,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이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정적분으로 표현된 그냥 부정적분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적분은 우리 교육 과정에서 원래 이게 구간이 정해진 적분, 그래서 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는 따라하세요. 부정적분의 변화량인 거야. 이거는 F의 한 부정적분 따라서 미분해서 fx가 되는 함수. 네, 그런 의미라서 내가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 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이 기본 문제부터 킬러 문제까지 다양하게 나오죠. 자, 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은 유형이 크게 두 개예요. 따라하세요. 적분 구간이 상수.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인 경우와 그 다음 적분 구간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 적분 구간이 변하는 변수인 상황 두 가지 세팅이 있고요. 킬러 문제는 이제 적분 구간이 변수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위에 제목 보면요. 1번 적분구간 상수죠. 2번 적분구간에 뭐 포함? 변수 포함, 적분구간 변수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자, 그 두 가지로 나뉘고요. 적분구간 상수인 케이스는 단독으로 나오면 좀 쉬운 문제고요. 1, 2번이 섞여서 나오면 이제 주기로 킬러급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우리가 따라하세요. 정적분을 치환하고 치환한 식에 대입한다. 네, 그래서 줄여서 그냥 치환하고 대입한다라고 외워서 너네가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좀 써놨어 자세히. 스텝 1 정적분을요 치환을 하세요. 어차피 얘는 따라하세요. 부정적분의 변화량 얘는 이미 정해진 값이에요. F가 보정된 함수고 FB까지 적분하는 어떤 상수값이란 말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는 상수를 치환하고 가는 거고요. 자, 치환하면 얘를 K로 봤으니까 F가 개 간단해졌어. F는 그럼 뭐라고 표현해도 돼요? GX 플러스 K. 그러면 이 치환한 식 있죠. 여기다가 GX 플러스 K. FP니까 GT 플러스 K를 대입하고 정적분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이말. F 자리에 이걸 대입해라. 이거 풀면 누구 값이 나올 것이다? K 값이 나오면 정적분 값이 나오는 거예요. 상수항이 결정되는 거죠.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게 기본 세팅이고요. 여기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따라하세요. P적분 함수에 P적분 함수에 따라하세요. 적분 변수가 아닌 변수. 적분 변수는 여기 D, T 하면 T가 적분 변수예요. 적분 변수 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T가 아닌 애가 여기 섞여 있잖아? 그러면 아까 내가 치환한 이유 따라하세요. 상수값. 상수값이 치환한 건데 fx는 gx 플러스 x가 들어가 있잖아? x가 변하면 P적분 함수가 변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 값이 상수값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치환을 하면 안 돼. 따라하세요. P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가 아닌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뭐하고 치환해야 된다고요? 빼내서 치환을 해줘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뒤에서도 마찬가지.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예시를 써놨네요. 지금 fx, gx 바깥쪽에서는 x가 변수 취급 당하고 있고요. 이 인테리어 안쪽에서는 t가 변수 취급을 나머지 상수 취급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안쪽에 지금 ft는 t에 대한 함수니까 괜찮은데 t가 아닌 누가 섞여 있어? x 이거 빼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빼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됐나요? 하면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자, 그러면 얘는 x 밖으로 빼내시고요. 그럼 P적분 함수 이제 안쪽에 적분 변수 t 아닌 다른 변수가 없죠? 얘지. 그 다음 이제 뭐 해라? 치환 K, P, Q 치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K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한 다음 FT가 개 간단해졌거든. FT가 어떻게 된 거예요? GX인데 FT니까 GT 플러스 KT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K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문제에서 이제 A, B는 상수로 주어져 있을 거고 F, G도 아마 식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G도 식을 알려줄 거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가온!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복습인데 이거 지금 이거 안 들으면 한참 뒤에 이거 다시 복습하니까 잘 들어야 돼. 자, 그 다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는 다른 정적분이네요. 자,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 이거 빼낸다고 해도 A부터 B 위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럼 얘는 같은 값을 가진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죠? 따라서 따로따로 치워놓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X 밖으로 빼내면요 요 친구가 상수값인 건 맞는데 다른 상수값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로 둬야 되면 나는 주로 PQ를 놔요. 이렇게 그러면 fx가 좀 간단해졌어요. gx 플러스 px 플러스 q가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는 c 두 개가 나와야 돼. b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하고 gt 플러스 pt 플러스 q dt 요거 하나랑 땡땡땡 계산하시면 되고요. q는 하고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하고 똑같은 거를 dt 해주면 하면 따라서 미시 쓰는 게 식 두 개. 그래서 PQ 값을 구해서 F를 결정 지어줄 수가 있는 거야.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요? 이런 느낌이었고요.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제 내신에서 킬러 같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중킬러 정도는 기본으로 중킬러까지는 아니겠네요. 까다로운 4점부터 시작을 하겠죠. 더 많이 붙으면 중킬러 킬러가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간 수능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될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따라서 적분구간 변수, 적분구간의 그 양 끝에 변수가 포함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번 보면은 A부터 X까지 FTDT는 GX다라는 꼴에 식이 나와 있다면 저 보자마자 따라하세요. 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 이니까 대입하고 싶은 마음부터 들어야 돼. 항등식 계산은 몇 단계로 우리가 다룬다 그랬죠? 5가지. 1번 제일 중요한 게 뭐부터? 대입. 그 다음 대입할 만한 거 다 했다 그러면 미분하거나 적분하거나. 4, 5번은 다항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최고차항 비교. 5번은 개수 비교. 그렇지. 그래서 대입부터 시작을 해야 돼. x에 몇 대입? a 대입 하면은 좌변이 몇이 돼요? 0. 오면은 GA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얻고 아니면 말고. 자, 그 다음 만약에 대입할 만한 게 없다. 그럼 항등식이니까 뭐 해버려서 미분하면 새로운 항등식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친구 아까 따라하세요. 스몰 fx의 한 부정조건. 그럼 미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f는 부정조건이니까 미분하면 f가 나와야죠. fx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 그럼 뭐 밖으로 빼내면 돼요? 마이너스 밖으로 빼내면 계산하면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따라하세요. x 마이너스 t, ft. 이게 되게 특별한 애예요. 따라서 두 번 미분하면 F가 되는 함수요. 네, 그 과정을 한번 보자면 일단 A 하고 싶으면 불러야 되고요. 어차피 이거 빼내든 말든 여기가 0되면 어차피 다 0이라 상관없어요. 0대2 해서 한번 씩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은 하면 안 돼. X가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분리를 해. 그리고 앞쪽에 있는 XFT에서 X를 밖으로 빼낼 이렇게 딱 있거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미분을 해야 돼요.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을 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얘 없어지고 요거 인티그랄 이거만 남죠? 뒤에 거 미분하면 x하고 여기 미분하면 뭐가 돼요? f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티그랄 남고요 더하기 xfx 나와요. 얘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xfx가 없어져서 요거만 남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거 뭐가 될 거 알고 있어요? fx.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f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나왔다? 기본적으로 대입, 미분 두 번 정도는 하고 시작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얘도 저거요. 피적분함수에 적분변수 t가 아닌 변수 x가 껴있었기 때문에 분리계산을 한 거고 이게 결과가 외우면 안 돼?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x제곱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안 돼요. 다르게 나와. 직접 너네가 전개한 다음에 얘 밖으로 빼내고 미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정적분 마지막 내용인데요. 따라서 리미트, 인티그랄 존나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 진짜 이상한 거예요. 수능 기준에서는. 왜 이상한가요 하면은 우리 그 미적분을 배우면 알긴 하는데 정적분, 인티그랄이라는 거는 따라서 리미트 시그마 합친 거였잖아. 그러면 저 의미가 뭐냐면 리미트 시그마 리미트가 지금 두 개가 중첩돼 있는 거야. 존나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외우면 외우기가 좀 편해요. 네, 외우라고 이렇게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자, 따라서 리미트 인티그랄 미분계수의 정의 싹 다 정적분의 정의를 보면 정적분의 정의예요.
얘가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x니까 미분계에서 정의 꼴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외워서 습관해야 돼 그냥. 미분계에서 정의 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다 그 내용이고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적분을 넓이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하여 저 넓이가 f의 역도함수의 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냐면 따라하세요.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이걸 편의상 정방향으로 접근한다고 부릅시다. 엄밀한 용어는 아니에요. 정방향 접근이고 따라서 f가 0 이상. 네, 그러면 넓이랑 정적분이 어떻다? 같다. 그때만 넓이 정적분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있으면 따라서 뒤집어서 계산. 아니 아래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그냥 위에 있을 때만 쓸 수 있다며. 아래 있으면 어떡해 하는 게 F 이렇게 있어요? 위로 올리면 되지 해가지고 위로 올려버리면 이렇게. 그럼 얘는 F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돼? 마이너스 F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얘는 A부터 B까지 하고 싶으면 넓이가 똑같을 거란 말이죠? 이거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구해야지 하는 거야. 그럼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하고 누구를 접근하면 마이너스 F dx 하면 넓이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뭐 한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정적분이랑 부호가 반대다 의미가 됐던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항상 증명은 여기서부터 시작이고요. 아쉽네. 우리 이거 끝나면 수원은 다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너네 심화개념 1회독이지? 이번에 1회독이었죠? 심화개념? 심화개념. 그리고 2회독 때 이거 증명이나 한번 해봅시다. 저 넓이가 정적분과 똑같다 증명도 해보면 좋거든. 그럼 다음 2회독 때 합시다. 자, 그래서 x축과 이런 여기가 넓이 하면은 아니 위에 있으면 적분 계산하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정적분이랑 부가 반대란 말이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따로따로 계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네가 알아내는 거 두 가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 따라하세요. 절대값 정적분. 예를 들면 인티그랄 그 다음에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하고 세모에 절대값 정적분 하잖아? 그럼 따라하자. 세모와 축 사이의 넓이 라는 의미인 거야. 왜요? 하면은 세모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였어. 여기다 뭐를 씌우래? 절대값. 그럼 이렇게 되거든. 절대값 세모. 그러면 x축보다 항상 각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정적분과 뭐가 똑같은 의미가 돼요? 넓이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넓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절대값 정적분 구해라 하면 따라서 구간분할 할 수도 있지만 넓이라는 의미구나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 까다로운 문제를 좀 편하게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해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교차 넓이가 같으면 교차 넓이가 같으면 정적분이 여기다. 네, 이렇게 기억나죠? 이거 첫 번째 너네 모의고사 봤을 때 계산 다 때려박아서 풀으셨죠? 이거 쓰면 계산이 간단하죠? 자, 얘랑 A부터 맨 왼쪽부터 맨 오른쪽까지 싹 다 접근하면 정적분 값이 몇이 나올 것이다. 여기 나올 것이다 이거야. 왜요? 여기부터 여기 접근하면 마이너스 S1 여기부터 여기 접근하면 S2가 나오니까 S1, S2가 똑같다면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예요. 따라서 교차 넓이가 같으면 정적분이 여기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한 거였죠. 자, 그 다음 그러면 F랑 X축은 됐고 이제 F랑 G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하면 따라하세요. 두 곡선 사이 넓이는 빼기 함수의 정적분. 근데 항상 따라하세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위 빼기 아래의 빼기 함수를 접근해야 돼. 그래서 위아래가 바뀌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따라하세요. 교차 넓이가 같으면 빼기 함수의 정적분이 여기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희가 F 이렇게 있고요. G 이렇게 있어요. 자, 얘네 사이 넓이 구해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빼기 함수의 정적분. 그럼 너희가 이거를 H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넓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이거를 보고 이걸 유추할 수도 있어요. 그냥 처음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면 그건 시야가 넓어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Y축과 이런 영역의 넓이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미적분에서는 우리가 역함수의 정적분이 치환적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지만 수투에서는 역함수의 정적분 하나밖에 없어. 따라하세요. 원함수와 Y축 사이의 넓이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역함수 직접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세요. 역함수를 못 구하겠는데요? 원함수랑 Y축 사이의 넓이란 뜻이구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주변 넓이요.
원함수와 y축 사이의 요 s를 구해라 라고 하면 구하는 범위 두 가지야. 따라서 주변 넓이 요 넓이에서 요 넓이 한번 빼주고 요 정적분은 원함수 f 접근하면 되잖아요. 빼면 요 넓이가 나온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대칭. 대칭에서 이제 역함수와 x축 사이 넓이를 구해도 같은 의미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역함수를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칭했을 때 따라서 역함수의 정적분은 원함수와 y축 사이의 넓이 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나올 거야. 무조건이 아닌 이상은. 자, 그 다음 역함수와 원함수가 이루는 원함수와 역함수가 이루는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일단 증가함수로 나올 거고요. 증가함수일 때 교점은 전부 어디 위에 있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위에 있다고 했죠. 그럼 A, B일 때 만난다 그러면 A, A, T, B 이거야. 자, 그러면 F랑 F 인버스 사이 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안 알려줘요. 못 구하는 걸로 돼. F를 알던지 F 인버스를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거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를 해야 되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모르니까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가져와서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Y는 X. Y는 X를 가져와서 어차피 넓이가 Y는 X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 넓이가 어떨 테니까 같으니까 Y는 X랑 둘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애 하나 걔랑의 넓이를 구한다. 몇 배? 2배에서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무기함수는요. 무기함수를 곱했을 때랑 합성했을 때 참 다행히도 그냥 우함수는 x제곱 기함수는 x 이렇게 놓고 곱한 다음 나눈 다음 합성한 다음 몇 차가 되는지를 봐도 결과가 똑같더라 이거예요. 직접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따라서 x 대신 마이너스 xa 그렇게 알아봐야 돼 원래는. 자, 그 다음 이제 x는 a 선대칭 a, b 점대칭에 대한 항등식도 눈여겨봐 주시고요. 3번은 좀 익숙하죠. 선대칭 저거는. 점대칭은 자주 문제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모양이 뭐냐면 원래 이거야. 따라서 함수값의 평균이 일정하다. 그 점대칭의 정의 항등식이에요. 근데 분수로 쓰는 거보다는 저게 편해서 그냥 2를 보통 넘겨서 표현을 하는 거야. 그거랑 똑같아. 이건 산술계약 평균 부등식 기억나요? A 뿔 B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이 2루트가 원래 이제 여기 있던 애가 아니야. 이거 더하고 2로 나눴다 산술 평균 두 개를 곱하고 루트를 씌웠다 기하 평균. 근데 편의상 이거 넘겨서 그냥 쓰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2분의 N인데 그냥 넘긴 거예요. 자, 그 다음 무기함수의 정적분은 무함수 적분 하면은 일단 따라하네요. 위아래 끝이 부호만 반대. 그러면 다음에 하셔야죠. 이거 무기함수의 정적분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출제자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무기함수 정적분 안 쓸 건데 마상부터 3까지 낼 리가 없어. 마상부터 3까지 무기함수 정적분을 쓰라고 그렇게 된 거야. 안 그러면 1부터 3까지 뭐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우함수 적분해라 그러면 0부터 a까지 한다 몇 배? 2배. 기함수면 정적분이 항상 몇이다? 0이다. 쓸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예제 밑에 보세요. 4차함수 개복잡하죠? 다 계산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저 더하기 빼기 다 분리했다고 쳐봐. 2x 함수 분리하면 무슨 함수 될까요? 기함수 돼요. 그럼 적분은 어차피 몇일 테니까 여기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친구만 따로 묶어내면 홀수차 함수이기 때문에 기함수라서 어차피 마이너스 1과 적분은 어차피 없어지니까 안 계산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애들을 보면 다 짝수차이기 때문에 무슨 함수라서? 우함수라서 마이너스 1까지면 0부터 1까지 몇 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0부터 1까지는 적분했을 때 계수학으로 즉사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 계산하시고. 자, 그다음 무게함수의 정적분, 점대칭 함수일 때 특별한 넓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 3차 함수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3차 함수는 항상 변곡점 기준으로 점대칭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때 여기 변곡점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 떨어진 정적분을 계산해라 라고 하잖아요. 여기 적분 계산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x축이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점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요 넓이가 어떨까요? 똑같으니까 내가 이거 없애버리고 여기 채워가지고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해서 결과가 어떨까요? 똑같겠죠? 우리 사다리꼴 넓이 공식 기억나요? 사다리꼴 넓이 공식은요 A, B, H라고 둔다면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는 A라고 A 플 B 곱하기 H 이게 A 플러스 B의 절반이니까 따라서 A의 평균. 평균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얘는 여기 그냥 직각사다리꼴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되면 평균을 구하는 얘기는 얘랑 얘랑 중간이니까 중간 지점 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이제 이는 A 플러스 B입니다. 이런 논리라서 아 그래? 혹시 나 중간 지점 높이를 써도 되네?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대칭점의 y좌표 구간의 길이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K 떨어졌고요. 여기가 5였어. 아니, 네, K고요. 5 떨어졌어. 여기가 K, 7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K-5부터 K 플러스까지 종족분 하세요. 그럼 그냥 우리가 바로 그냥 쓱싹 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대칭점에 y좌표 몇이야? 7. 그럼 이거 직사각형의 높이가 7이구나. 따라하세요. 구간의 길이 몇이에요? 10. 종족분 값이 몇이겠구나? 70.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되게 특별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라서 특별한 상황에만 쓰고 아니면 그냥 계산 따라 박아야 돼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 이거를 이제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직접 식으로 계산을 한 거야. 직접 식으로 증명을 해준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과정 자체가 좀 문제가 이런 비슷한 과정으로 나온 경우도 꽤 있거든. 주로 막 이런 거 나올 때 fx는 f x 플러스 p 플러스 이런 항등식 나오면 이런 계산을 자주 해야 돼서 좀 봐보세요. 증명 과정을. 자 봅시다. fx가 a, b에 대한 전대칭이라면으로 시작을 할게요. 전대칭이라면 이런 항등식 아까 성립한다고 했죠? 이 항등 성립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얘를 a, b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서 b만큼 내리면 a, b 전대칭이 되는 b만큼 내리면 어디 전대칭이 될까요? a, 0 전대칭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내리내리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볼 거냐면 fx를 b만큼 내린 걸 h라고 둘게. 그럼 h는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h는 a, 0 전대칭이라고 해도 될까요? 왜냐면 f를 b만큼 뭐 했으니까? 내렸으니까 a, 0 전대칭인 거야. 자 그런 다음에 a-k부터 a 플러스 k까지 대칭점으로부터 왼쪽 k, 오른쪽 k 갔을 때 정적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자 그럼 f 자리에 내가 h로 바꿀 거라서 b를 빼고 b를 더할게요. 그럼 f와 b는 누구를 치환할 거라 그랬지 내가? 그럼 h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h 따로 b 따로 이렇게 분리해도 될까요? 자 그럼 여기 계산을 하잖아? 자 이 hx는 어디 기준 전대칭 함수라고 그랬어? a. 그럼 얘를 평행이동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럼 내가 봐봐. 예를 들면 h가 이렇게 a 기준 전대칭인 h가 있었어. 그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똑같이 적분하면 이거 여기랑 정적분 값이 뭐가 만들 테니까 넓이는 똑같고 정적분은 또 만들 테니까 무조건 몇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평행이동의 정적분을 해도 괜찮아. 자 h를 평행이동해서 얘가 a, 0 전대칭이지. a, 0 전대칭. 그럼 내가 h를 왼쪽으로 a만큼 옮긴다면 어디 전대칭이 돼버려요? 0, 0 전대칭이 기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치환을 해버려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h를 평행이동해서 이 친구를 h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왼쪽으로니까 x 플러스 a 하면 h를 a 마이너스 k, a 플러스 k 이거랑 얘를 일로 옮긴 다음에 a만큼 왼쪽으로 간 다음 거기서 0에서 왼쪽 k, 오른쪽 k 거랑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인티그랄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hx 플러스 a dx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얘가 그러면 어디 전대칭이라고요? 요거가 여러분 전대칭인 거야. 그럼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부르지 우리가? 기함수를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줬거나 무조건 몇일 것이다? 싹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없어지면 얘만 되는 거야. 이거 상수함수죠? 그래서 구간의 길이 이 길이 따라서 대칭점의 y좌표 구간의 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하는 과정 이거 문제에서 종종 이런 변형을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자 이거는 너희가 옆에다가 한번 숙제로 숙제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놓고 숙제 써놓으세요. 그리고 전체 한번 따라 써보기. 표시 숙제라고 뭐가 숙제인지 써놔야죠. 여기다 이렇게 하면 돼. 숙제. 이렇게 써놔. 너네가 뭐 따라서 해보시면 꼭 자, 그 다음에 주기함수의 정적분 같은 경우는 주기함수 정적분은 두 개 정도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주기만큼 이동해도 넓이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만큼 평행 이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따라하세요. 적분 구간의 길이가 주기의 정수에 얘는 주기가 2였어. 근데 내가 0부터 6까지 하면은 0부터 2, 2부터 4, 4부터 6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 반복될 거 아니야. 정적분 값이 어떻게 써요? 그럼 한 주기만 구한다면 몇 배? 3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주기가 3이었어. 내가 1부터 10까지 하면 구간 길이가 몇이야? 9 뭐라는 거야? 9죠. 1부터 10이면 9잖아. 주기의 몇 배? 3배니까 한 주기 구한다면 몇 배? 3배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봐. 아이씨. fx dx 생각할게요. 인티그랄 1부터 10까지 fx dx는 주기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인티그랄 1부터 4까지 한 주기죠? 이거 몇 배? 3배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참고로 한 주기를 구할 거면 주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세요. 0, 3 이렇게 묻혀봐. 어차피 1부터 4를 해도 1부터 4까지 이 넓이를 구해도 야 이거 잘라가지고 붙이면 어차피 한 주기 이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따라서 0부터 주기까지 그거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해요. 3한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9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0이 들어가서 계산이 좀 편해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도 내용이고요. 자, 정적분과 평행이동은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치환적분 을 다음 함수에서 쓸 수 있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여기 넣은 거고요. 자, 봅시다. 이거는요, fx를 x축의 양방으로 t만큼 옮겼지. 옮긴 다음 몇부터 몇까지 적분? a부터 b까지. 그러면 옮기기 전 몇부터 몇까지일까 생각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 예시를 들어놨어요. 자, 이거 적분해라. 그럼 너네가 또 적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긴 해야 돼. 몇 분해면 5분의 1하고 xy에 5승하고 속립분은 1이니까 나누는 것도 없어요. 몇 가지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거는 원래는 엄밀하게 말하면 미적분 내용을 쓴 거야. 합성함수의 미분의 연결선을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왜 이건 미적분 내용이죠? 자, 수투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x-2의 4승은요 x 4승이라는 애가 있는데 오른쪽 얼만큼? 이만큼 옮기고 몇부터 몇까지? 1부터 4까지. 옮기기 전, 이만큼 옮기기 전 몇부터 몇이랑 똑같을까? 마일부터 2까지.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마일부터 2까지 x 4분의 dx는 훨씬 비싸니 편안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아마 존나 열받게 생겼어. x! 간단. x-3승이 3승이 끔찍하다는 말이죠. 근데 이거 평행이동을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거는 내가 x 플러스 2 x 3승을 오른쪽은 이만큼 옮긴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옮기기 전이 이겁니다. x 대신 x 플러스 2 대입이니까 얘를 이렇게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옮긴 다음 몇부터 몇까지 계산을 한다면 말부터 2까지. 그럼 똑같은 얘기가 될 것이다 이거고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 적분하려면 전개해야 돼. 3차면 항이 4개가 나와요. 근데 얘 항이 전개가 몇 개밖에 안 나? 2개밖에 안 나. 이것이 굉장히 간단해지는 이해가 되네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따라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 못하죠? 왜? 속함수 치환은 치환적분, 미적분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 평행이동을 할 거야. 이거 아씨! 야, x-2 이거 fx를 평행이동 한 거네. 얼만큼? 이렇게 옮긴 거는 다시 왼쪽으로 이만큼 가야지를 생성하는 거야. 자, 얘를 내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왼쪽으로 하고 싶어. x에 뭐 대입해버리면 x-. x는 뭐가 되고요? fx-는 뭐가 되고요? fx. 한 다음 몇부터 몇까지가 될까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계산이 좀 편하다는 얘기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우리 치환적분을 안 배운 상태에서는 이렇게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웠으니까 니네가 한번 써볼래 지금? 빨리 써봅시다. 치워 써보세요. 미적분 배운 친구들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치워 적분 해버려도 돼. 근데 미적분 안 하는 친구는 평행이동의 정적분을 써야만 풀 수가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지원할 수 있어. 치안적분이라는 게 있었던 건 기억나냐? 너 적분까지 배우고 탈줄 했나? 저희 끝까지 했어요. 아, 끝까지 했었어? 강제로. 다르게 했는데 어. 꼬리 세차해줘. 그거 알아요? 지우. 지그재그 뭐요? 지우가 아니에요. 뭐가 지그재그? 적분하는 거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도표적분? 도표적. 도표야? 뿔, 마뿔, 예? 니, 적, 뿔, 아. 마뿔, 착착착 마이너스인데 그런 게 있을까? 있었냐? 됐어. 뭐야? 이런 거. 자,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개념이에요. 개념 만 이거 하고 좀 쉬었다 문제 좀 봅시다. 자, 따라하세요. 정적분을 전에 부정적분을 해석하기. 부정적분을 자, 이게 쉬운 문제면요, 이런 걸 안 해도 되는데 킬러법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져요. 자,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발 친구가 가운데밖에 없나? 아, 너희도 있네. 너희 내신 대비할 때 너희 미적분이 안 해서 없네. 미적분 내신 대비했으면 이게 나왔었거든.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 이걸 쓰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 상황이에요. 정적분은 0 한 다음에 따라하세요.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 그러면 이거에 서로 다른 시분 개수가 그러면 넓이가 0이 되는 x값을 찾는 건데 그래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넓이가 0 될지 잘 안 보일 수 있어. 그래프가 복잡해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이걸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둔다면 정적분의 정의로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는 0을 쓸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걸 넘겨버리면 라지 fx는 라지 fa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교점의 개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라지 fx 그래프 그려. 그러면 이 라지 fa는 무슨 함수일까요? A, A를 지난 A에 몇 차 함수? 상수함수. 왜 상수함수야? 상수함수. 그런가. x가 없잖아. 상수함수야. 그래서 이 정적분 넓이가 0이 될 때를 찾는 게 아니라 라지 f 그래프를 그린 다음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 나올 거예요, 나중에. 자, 그 다음 이걸 안 쓰면 정말 진짜 까다로워지는 게 따라서 정적분을 포함한 전적분을 포함한 절대함수식. 절대로치. 이거는 넓이가 0 이상일 때는 더 힘들어. 0일 때 찾는 것도 힘들어지는데 0 이상일 때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적분의 정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라지 f를 스몰 f의 하는 부정적분이라고 하자라고 정의한 다음 라지 fx 빼기 라지 fa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넘겨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항상 성립한다는 데 따라하세요. x에 뭘 대입해도 a일 때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정의야. 뭐의 정의게? 최소값의 정의야. 이게 무슨 소리냐? 따라서 라지 fx는 x는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되고요. 보통은 이제 스몰 fx가 연속함수라면 라지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서 a에서 그 속값 갖는다 이렇게 보통 해석이 돼요. 네? 못 들었어. 네, 다시. 보통은 이제 여기 스몰 f가 연속함수예요. 문제에서 나올 때 주고. 따라서 연속함수의 한 부정조건. 무슨 소리냐? 얘가 자기 도함수란 말이야. 라지 f 입장에서는 얘가 도함수야. 맞아요? 따라서 스몰 f 연속. 그리고 라지 f 입장에서 뭐가 연속인 상황이에요? 도함수가 연속이면 원함수인 라지 f가 뭐가 가능하다? 미분 가능. 따라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최소값이랑 극값을 하는 거죠. 기울기가 몇이다? 0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는 이제 열린 공간에서 이때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정적분 개념. 아하. 일단 시작. 이것도 있었네. 아이씨. 좋다 말았네. 알았어요. 야, 근데 넓은 곳이 안 보면 큰일 나잖아. 당하는 게 우리. 해야죠. 이거 좀 쉬었다가 53분이니까요. 9시에 이어서 할게요. 7분만 쉬었다가 갑시다. 미안해. 영상 찍었나? 찍었나?
네.